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뉴스 하나, 질문 하나, 매일 아침 뉴스 하나를 가지고 제가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뉴스 보시겠습니다. 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 억, 다주택자 악. 그렇죠. 버티던 다주택자 악소리 나죠. 그런데 제가 관심을 끈 건 사실은 마지막 분이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지 않을 거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뭐 그랬을 때 향후에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자, 우선 하나씩 보시죠. 음마 잠실 5단지 한 채씩 보유된 4천만 원에서 올해 1억 육박한대요. 우선은 두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작년 4천만 원, 올해 1억. 작년에 낸 금액도 적지 않네요. 4천만 원. 올해는 6억이래요. 1억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4천만 원 낼 정도의 재력이면 올해도 낼 것 같아요. 전월세부터 다 올랐죠. 자, 두 채 보유된 말하는 거 봐서는 조건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만약이죠. 특히 이제 제가 왜 재건축 아파트를 얘기했냐면, 음마 아파트 같은 걸 두 개 갖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 두 채 있는 분은 팔았을 확률이 높아요. 하나. 왜냐고요? 실거주 여건 때문에. 재건축 실거주 여건이 강화돼서 들어가 살지 않으면 안 주죠. 그래서 이제 근데 잠실 5단지는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복합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고가 다주택 상당수 증여 맞춰. 제목하고 달리 악소리 날 뿐이 많을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매물 많지 않다. 즉 이미 정리 끝나서 우리 속칭 말하는 거래 빈도가 낮을 거다. 매물이 뭐니? 없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고가 주택인 경우 왜 그럴까? 고가 주택은 왜 증여를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것들이 대장주일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저것들이 많이 떨어질 확률은 낮겠죠. 일부 있는 분들은 팔긴 파는데 그게 거래 빈도가 낮으면 그거는 이제 잠깐의 이거지, 전체 대세가 아니라 그러죠, 그런 거.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좀 따져볼 거는 뭐냐면, 이런 재건축들의 문제가 강남에 이 실거주 문제가 세입자를 쫓는 문제, 그래서 옆에 나가게 해서 임대가 올리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세금 먹인데 왜 매물이 많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나중에 이게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안정세가 오는 거나 모든 면에 봤을 때 따져봐야죠. 자, 4천만 1에 6박, 1억 6박, 6천만 원 더 내야. 근데 이제 작년에 음마하고 잠실도 전세 매매 가격이 올랐죠. 특히 이제 뭐 임대 둘 다 갖고 계신 분은 분명히 한 채는 임대를 그대로 주고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부담은, 그리고 원래 4천만 원 커버할 정도면 능력 있는 분이죠. 근데 왜 안 팔까? 어쨌든 그래도 팔아야죠. 부담되는 거 맞잖아요. 더군다나 이 재건축 특성이요, 강남이 좀 문제가 있어요. 버티기가. 원래 그냥 없으면 팔아야 돼요. 돈이 정말 많아요. 저 두 개 갖고 있으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통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는 위에 건물보다 토지에 있죠. 그래서 뭐 쉽게 이해하시려면 뭐 이게 강가 삼각대가 오래된 건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표현하면 그래서 임대가가 되게 싸요. 노후된 건물이라. 그래서 매매가 대비, 우리 속칭 말하는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 갭이 되게 넓어요. 높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새 아파트는 건물 가치가 높죠. 그래서 임대가가 높죠. 그래서 매매가 대비 이게 작죠. 전세와 갭 차이가. 그래서 저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돈도 많이 들어가요. 더구나 강남이라 매매가 높아서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라 대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팔아야지, 저렇게 부담되면. 그런데 아까 말대로 우선 자산가죠. 이게 벌써 두 개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자, 그래서 하여간 대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된다고 생각하면 팔아야 될 게 맞아요. 자, 어쨌든 간에 보시죠. 우선 이거 오늘 재건축 특성을 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안 파는, 매물이 많이 안 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선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파트 사례를 보면, 자, 이거는 대한경제신문이고, 재건축 하나만 보고 버틴다. 그거 했는데 아주 뭐 이렇게 격렬한, 뭐 이렇게 어떤 단호한 의지가 보여요. 무슨 내용인지 보실까요? 2년 이상 실거주 않으면 분양가 안 준다. 그러니까 이사를 오시는 거죠. 입주민.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곳도 이삿짐이 세 곳 있었는데 다른 항들 물어봤더니 역시 집주인이 와서 산대요. 이렇게 집주인이. 세입자들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실거주 여건 때문에 음마가. 좀 더 보시면,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집주인이 고치니까 집은 싸그리 고쳐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대차 갱신권이 있는데 집주인 들어올 때는 저항도 못 하죠. 세입자 나가게 해서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입자 부분이 또 문제가 이런 재건축 주인은 나가게 되면 이제 옆에 임대가를 올리죠. 그래서 지금 조합원 살림을 못했던 조합을 설립 못했고 늦게 가는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나이 든 이제 아파트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리모델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나올 것들이 많죠. 주변에 임대가를 먼저 이게 불안하게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그나마 멸실한 다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주인들이 들어와서 사야 될 게 많으니까 올라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주변에 조그만 아파트도 다른 것들을 이게 계속 압박하는 이런 압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주인들이 주인대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주인들은 오면 싹 뜯어 고치죠. 그래서 비용만 억대가 들어간대요. 낭비죠. 여기서 말 나오죠. 소모적 낭비하는 일이라고. 근데 종부세가 크네요. 그 말 한마디 뭐냐면 종부세 부담이 없고 또는 이따들 입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왜?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 정부에서 그거 다 싹 뜯어 고쳐서 저기 주차도 엉망이 진짜 엉망이거든요. 자, 팔아버리지. 제 생각이에요. 대출도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얼마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건축 아파트를 가야 되는. 우리가 보통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보니까 다 투기꾼이고 뭐고 뭐 이럴 수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적 한 채밖에 없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청약 실현 불가능 실수요자들 의외로 많다 이거예요. 왜 들어와 사시겠어요? 집이 두 채면 아니겠지. 자, 이분들 상당수가 뭐냐면 실수요자, 즉 청약으로 점수 안 되거나 불가능한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 살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저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재건축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더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강성이냐면 입장이죠. 재건축만 바라봐야 되니까 이 밑에 있어요. 밑에 보시면 종부세가 2018년 종부세 3배 오르고요. 이듬해 2배, 그 다음에 2배 올라 도합 12배가 올랐지만 팔 생각 꿈에도 없다. 몇 배 올랐다고요? 12배. 그런데 팔 생각 없죠. 팔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못 팔아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매물 그렇게 막 나오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좀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파트 진정세 실거래 가격 내리는 단지 속속 등장.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대로 공급 확대의 기대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공시가격 인상. 그래서 아래 이제 기사에 보면 연합뉴스인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이 그래프도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제 이게 쭉 이제서 이 그래프 있으면 첫 이렇게 아래로 내려 박으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원하는 상황인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실까요? 저걸 제가 왜 보여드렸는지. 자, 매우 정상적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바빠서 지금 자료를 못 잡았는데 이 거래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뭐 유난한데 한번 여러분 기사를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하는 음마 아파트냐 아까 뭐 딴 데 나온 거 보면 한번 들어가서 실거래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거래 빈도가 의외로 낮아요. 사실 매물이 많지 않다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이 서로 있겠죠. 근데 우선은 거래 빈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 강남 우영지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공급 확대 기대감이라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저는 저렇게 보거든요. 신도시가 강남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도시 위주의 공급이 우선 1차적이잖아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신도시는 외곽이잖아요. 신도시는 사실 정부가 타겟층을 잡았어요. 어떤 공급이 될 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가격대, 모든 사이즈, 모든 위치, 모든 소득계층을 만족하는 물건을 공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력을 하는 우리가 주력 타겟으로 어떤 안정화시키는 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물건이거든요. 그게 강남이지는 않아요. 강남을 가지고 계속 데이터 갖고 얘기해봐야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강남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 금리도 강남 주요 아파트는 영향이 없어요. 왜? 원래가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금리가 없어요, 자산가들. 그 다음에 공시가격 인상인데요. 공시가격 인상한다 해서 지금 전세가 떨어지느냐. 아까 강남 아파트 얘기 들어볼게요. 음마 아파트가처럼 곧 들어갈 애들이 많아지는데 요즘에 정부도 유도하고 재건축 막 하는데 들어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 내가 실거주해야 되니까 전세가 떨어지는 거하고 좀 별건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선 최고적 아파트들의 공시가는 소유주의 자산 상황이 아까 솔직히 그거 음마하고 주공 5단지 있으면 잠실 합계 금액 48억에서 뭐 47억 이런 사이거든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작은 돈. 그렇게 여러분 생각처럼 타격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것들 갖고 있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고 팔았겠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산 상황이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부담을 느낄 상황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이게 같은 기사인데요. 3월 21일 기사 진짜 최근 거죠. 서울 아파트 매물 사유도 압구정, 강남, 서초, 한남 신고가 행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 또 이 기사에서 보면 근데 신고가 행진한대요. 보시면 이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에 똘똘한 한 채 선호. 좀 안 보이나요? 보이시죠? 다주택 보유세 부담에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 이미 증여 다 끝냈다 이거죠. 부담되니까 다른 걸 갈아탔겠죠. 보통 종부세 부담 없는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뭐 토지 일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증여 상당수 1주택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6월 전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죠. 사실은 외곽에 뭐 이렇게 6억 이하, 7억 이하, 8억 이하 이런 아파트들이 아까 말한 공급을 정부가 하려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 전세 폭등 때문에 이 부담이 사라져 버렸죠. 다 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전에 이게 이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이런 전세 기입 차이가 벌어져 버렸으면 정말 부담이 컸겠죠. 근데 정부의 임대차 3법과 여러 가지 오류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전세가 폭등을 했죠. 그 덕분에 이분들이 입장에서는 개입이 다시 줄어버렸죠. 부담이 많이 줄었죠. 전세나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월세, 반전세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의외로 실제 거래할 만한 많은 물건, 좋은 물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저거죠. 그럼 6월 이후에 다주택 등이 정리가 끝나면 다주택자들이 입장 정리가 이제 5월 말까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도 봐야죠, 관방을. 무서운데.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건 6월 이후에는 이 보유세보다 양도세가 무서워요. 보유세냐 양도세냐면 양도세가 무서워서 팔 수가 없어요. 80 몇 프로예요. 그럴 바에 보유세 내는 게 싸요. 임대만 올라준다면.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걸 걱정하는 거죠. 슬슬 마무리 접어보면요. 폭등은 없다 하나 폭락일까? 폭등? 그래프라는 게 항상 우리가 실제 자연에서 그래프가 이런 직선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가든지 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이런 하여간 이런 거잖아요. 곡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심하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피로감이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건 이렇게 돼서 내려가 쳐 박을 거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물인데 강남 지역을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최상급지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가 강남발 뭐 재건축 강남 재건축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기 최고 상급지들이 안전해 버리면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게 바람이 불면 항상 이게 부동산이 막 출렁거렸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과연 폭락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 이제 볼까요? 그리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 자 차분히 생각 좀 하자 이거죠 제가. 그리고 거래빈도 체크하자. 거래빈도 정말 중요해요. 뭐 어떤 자료들이 나오시면 기사 나오면 거래빈도 좀 한번 체크하세요. 물량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원래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이죠. 모든 그래프 자연상의 그래프죠. 이제 그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운받은 건데요. 그래프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왔다 갔다. 장기 추세를 보자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될 건지. 근데 지금은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지금 6월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 6월 이전까지, 6월 1일 전까지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명확한 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뭐 법인에 대한. 그래서 거기까지 이건 출렁이는 걸 이거를 신호라고 볼 수는 없죠. 왜? 너무나 정상적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이유죠. 이 이후에 정말 매물이 쌀 것 같은가? 이 이후에 정말로 뭐 전세나 이런 건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저부터가 뭐 어려운 얘기다. 오늘 횡설수를 많이 하네요. 자, 장기적 추세선이 중요하다. 거래 빈도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자, 6월 이후로 다주택자 매물에서 이유를 찾는 건 웃긴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게 이 말이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변명을 찾는 거.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매물을 쏟아지게 할 거다는 그런 이유를 찾는 건 6월 1일 전까지만. 근데 그 전까지도 지금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저는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매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못 팔아요, 무서워서. 예.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비싼 지역 얘기 많이 한 거죠,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상급 지역 장기적 안정세가 없으면 아직이죠. 예. 상급 지역.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게 비싼 애들을 튼튼해 버리면 밑에서 잠깐 출렁이다가 또 따라가죠. 그래서 저기가 정말 안정세 올 수 있는 이유, 어떤 그런 정책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뭐 판단하시지 않는 게 생각 같고 우리 지역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정말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실거래 가격도 와 좋은 거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 좋은데 빈도 대세해야 되잖아요. 대세란 말은 여러 가지 매물에서 막 대량 나와야 되잖아요. 이 거래도 돼야 되는데 그게 어찌 될지 특히나 외곽에 이런 나오는 물건보다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중심부의 데이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짧은 시간에 얘기 몇 마디 해봤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